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비기슈 6월 7일 지금 점심 이후에 13시 6분이고요. 방송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댓글로 화면 좀 전환해서 보겠습니다. 올려놨습니다. 11시 25분에 오늘 금일 사전 예고는 여의도 비기슈 시청자 분석, 시청에 따른 종목 선택, 그 다음에 수익 40% 안정적 접근 와이솔, 셀리버리, 향후 75%인 여유돈 어디 투자하냐, 시기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중국 차이나텔레콤 등 4개 통신사 중국 5G 영업 허가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G 단말기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대한 지표 주말에 나올 것들하고 다음 주 얘기가 조금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제 여의도 비기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지표를 보면은 만 45세, 54세, 실질 투자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거의 비중을 55세까지 다 치시면은 한 가반수가 남고요. 나머지는 35세 분들, 즉, 얘기하면은 35세 이상이 결국은 80% 정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방송을 또 전환해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포트에 담아 있는 종목이 이제 와이솔 비중 20%고 셀리버리가 지금 이제 5%죠. 실질적으로 작년 7월 8월이었다라고 하면은 셀리버리는 지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식약처 조사가 좀 있으면 발표될 거고, 나머지 투심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우리 솔님들이 가도 지금 5G가 지금 어떤 트렌드처럼 묻지마 투자 형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관심 있는 쪽이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은 가스적 수소차 쪽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 정도면 올라갈 때 됐어 라고 하는데, 아직은 마음을 좀 둘 때가 아닙니다.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나름대로 G20 정상회담 결과 있는데, 그 결과가 또 안 좋게 나오면 추가 관세 매긴다고 그렇게 했죠. 나름대로 중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다고 그랬고, 중국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수 시장이 이제는 70%가 넘는 시장에서 그렇게 미국에다 목매달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인 분위기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이솔루션 5G죠. 7% 오르고, KMW 저희가 수요일 날 예비군 비상 소집을 한번 했었죠. 모든 일 다 버리시고 아침에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시초가가 4% 이상 올라가면서 저희가 포트에 편입을 안 했습니다. 하나금투에 리포팅이 너무 잘 나와서 한번 들어갈까 그러다가 좀 안 나왔죠. 보수적 입장으로. 그날 한 4, 5% 올라가고 한 지금 10% 정도 있는데, 사실 배는 아픕니다. 배는 아프고, 더 배 아픈 거는 4월 15일, 16일부터 계속 봐왔던 종목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계속 쳐다만 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4월 15일 언급했던 게 KMW하고 썰리드 두 종목이었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오늘 오이솔루션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잘 가고 6% 오르고 그러는데, 저희들 와이솔이 편입될 때 시기가 언제냐면은 차트로 보면은 5월 21일, 20일 요 정도입니다. 그때 지금 이제 수익을 따지면 저희가 이제 18,000원대에 한 번 더 추매를 했었고, 그 전에 거는 16,000원 얼마대였죠. 그렇게 따지면 수익이 한 17% 납니다. 근데 오이솔루션 오늘 6.8% 올라도 수익이 17% 동일해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종목을 지금 5G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KMW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비슷한 어떤 그 수익률을 좀 가지고 간다라는 거하고 차별점은 그럼 뭐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펀드나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뭐 증권사도 그렇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바스켓 매매라고 해서 좀 잘 나가는 것들은 한 종목이 아니라 두세 종목 같이 담습니다. 이 바스켓 매매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같이 포함돼서 원자 수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차이점에 있어서 뭐 제가 바라보는 어떤 거는 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 MDD라고 해서 그 맥시멈 그 드로우다운 뭐 사실 리스크죠. 그 주식이 이제 이렇게 크게 점프했다 내려갔다 그 뭐 널뛰기 하는 그런 종목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로보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이렇게 쭉 하든지 뭐 이렇게 시스템 매매를 하든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종목들을 좀 뽑으면 그런 종목들은 사실 제외될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NDD가 낮고 수익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아주 선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분석이 먼저 일어나는 거고요. 결론은 Y솔은 어떤 측면이냐면은 지금 수익이 한 17% 이상 났으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냥 수익 40%짜리 19년도 좋은 적금이다 라고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 올라왔지만은 뭐 40%까지 가는 데 대해서는 이제는 뭐 차트나 수익 이런 거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6일, 오늘까지 7일 연속으로 계속 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외국인이 기관 매수보다는 오히려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슈적인 측면인데, 2, 4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 Y솔은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2, 4분기하고 3, 4분기가 아주 좋습니다. 원래 좋은 종목이고요. 그런데다가 요즘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폰에 대한 생산력이라든지 이슈가 있어서 2, 4분기하고 3, 4분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라는 거 하고, 그때 되면은 아마, KMW가 막강하게 아마 좋은 리포팅을 좀 낼 거예요. 뭐 매출도 검증돼서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아마 한번 2, 4분기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5G의 수혜주가 진짜 무엇이냐라는 이제 선별 작업들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 4분기 발표 이후에는 뭐냐면은 3, 4분기가 Y솔은 최대한 이제 매출 실적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조금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솔은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시점이 확실하게 반영되는 시점이 보수적으로 4, 4분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 4분기에 나름대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서 2020년 매출이 선반영되는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7% 수익에서 여기서 5%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40%는 금년엔 달성을 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적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을 그때도 담았던 거고, 제가 종목을 편입할 때도 최종적으로 그 자기 검열을 좀 한다라고 했었죠. 이 종목이 진짜 올해 40% 갈 수 있느냐? 그럼 그 근거는 뭐냐라는 걸 세부적으로 다 시나리오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근거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그 5G, 5G죠. 5G 이제 생산량이 원래 1월에 2020년대가 뭐 6,500만 대 수준이다 이랬는데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더 생산이 늘어나요. 금년, 2000년대가 한 8천만 대로 조금 더 늘어났고요. 21년에 2억 3천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Y솔이 뭐 삼성전자가 뭐 더 늘어나던 어디가 줄든 어떻게 하든지 5G, 5G 쪽 관련돼가지고 단말기에 더 늘어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회사는 그 5G에 대해서 그 프리퀀시 그 주파수대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관련돼 가지고 부품인 SAW가 추가적으로 20%가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장률이 20%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중국 쪽에 오늘의 큰 변화와 이슈가 있었죠.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이 미국의 하웨이 조치에 반대해서
나름대로 국내의 오지 시장을 크게 확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기반돼서 5G는 어떤 종목이든 최소한 한두 개는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오늘 중국의 그 차이나텔레콤하고 사계통신사가 5G 관련돼 가지고 허가를 다 내줬어요. 빨리 너희들 해라. 그 부분이 있어서 관련돼서 뭐 GT나 아니면은 뭐 하웨이나 5G 생산하고 있는 뭐 샤오미나 그 다음에 오포, 비포, 뭐 원플러스 뭐 이런 업체들이 상당한 수혜가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그쪽은 오히려 정시 부양 효과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그거와 더불어서 오늘 직접적인 수혜가 KMW입니다. 그래서 KMW가 지금 배가 아픈 이유가 오늘 그런 이유 때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차트나 여러 가지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심리적으로. 뭐 들어가고는 싶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떠난 종목이고, 일단은 저희 종목이 잘 가기를 바라길 수밖에 없고, 나머지 비중 75%로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 잘 투자할까가 지금 이제 가장 현안 문제점이 될 겁니다. 일단은 KMW는 중계기 쪽이고요. 중계기 관련돼서 솔리드하고 KMW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혜택 먼저 받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쭉 있는데, 제가 유비코스 홀딩스는 좀 위험합니다 라고 해서 탈출을 권유드렸는데, 그 종목 중에서 유비코스라고 이제 AP 쪽 있죠. 그 유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하는 쪽이 있는데, 이쪽이 나름대로의 뭐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좀 더 위험한 얘기를 드릴게요. 5월 30일날 하나금토 리포팅 하고 난 다음에 12% 하락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2,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좋아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6월이잖아요. 그러면 7월에 말쯤에 2, 4분기 실적 나오는데 결국은 안 좋습니다. 그렇게 좋을 리도 없고, 지금 중계기 놓을 때에 뒷단에 뭐 백홀 고도화 시키고 스위치 장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매출 증가 뭐 기대해야 된다. 근데 뭐 계약이 있어야 증가되는 거죠. 이 업체 말고도 그런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AP062 하는 머큐리 같은 것도 있고, 오히려 안 오른 그런 업체가 더 나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종목이 분할되어 있는 거고, 그 혜택이 사실은 유비코스가 가야 되는데 유비코스 홀딩스가 간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뭐 밑에 관련돼 가지고 지주사가 뭐 갑자기 올라갈 게 뭐 있겠습니까? 밑에 회사가 좋아야지 올라가는 거죠. 금강을 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 상으로도 2, 4분기 되면은 5G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와 비수혜주가 구분이 좀 될 거고요. 그런 실물에 대한 실망에 대한 것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가느냐, 아니면 뭐 한 1, 2주 단타 보고 막 들어가가지고 수익 뭐 잘 먹었다 이렇게 하느냐는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잘 찍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는 거고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뭐 그런 거고, 저희 쪽에서 그러면은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오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은 수익 40%리 안정적인 접근 와이솔 얘기했고, 셀리버리는 지금 이제 조 대표가 셀리버리 얘기하기로 했죠. 3.28 부분으로는 상승세고요. 원래 올라가기로 돼 있는 거니까 뭐 조금 소폭 올라갔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투신에서 오늘 상대적으로 일주일, 2주 뭐 최근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으로 좀 들어왔어요. 기존에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을 땡기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고, 그 관련돼서 오늘 미국 당뇨 학회 쪽에 이제 조 대표가 넘어가 있는데, 뭐 학회를 연다는 얘기는 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업체들하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수출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어요. 뭐 시청자분들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셀리버리 조 대표 입만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 원숭이 결과 빨리 공개 안 하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조 대표가 그 말 잘한다라는 측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결과 나오고 신약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팔로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영업하는 사람 조 대표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팬더비트 대 조교수였기 때문에 영어로도 잘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연구에 대한 거를 뭐 잔슨앤잔슨이나 아니면 큰 기업들이나 중국 업체들에게 다 영어로 하는데, 그 뭐 말 못한다 이러면 바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조 대표 뭐 영업 잘할 거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신도 들어오는 거겠죠. 자, 그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들이 다 뭐 임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술 수출이 지금 다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 한 건이 만약 다국적 쪽으로 해서 터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은 지금 현재에 있는 뭐 3천 얼마짜리가 아니라 8천억짜리도 된다라는 희망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만 지금의 수급은 어떻다? 뭐 충분히 뭐 전체적으로 투심이 안 좋죠. 뭐 안 좋죠. 식약적 결과에서 어떠한 또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뭐 해지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셀리버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종목이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지만은 조금 더 확인하고 가시자라고 하는 보수적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라는 것 좀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은 향후에 70%, 75죠. 이제 와이솔이 지금 비중 20, 그다음에 셀리버리가 5% 들어갔는데. 그러면 향후에 75% 비중도는 어디다 투자할 거냐라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올리패스가 상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두 달이 있으면은 보호예수 부분이 좀 풀릴 거고, 그럼 올리패스의 종목에 조금 수급이 괜찮고 적정하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한 10% 정도 들어갈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제가 오늘도 글을 좀 올려놨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종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나름대로 제가 올려놨던 거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아침에 장전 대응 전략이라고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녹십자 셀 있는 부분에 오늘 뭐 8천주 12 상장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소되는지 보는데 크게 금액이 있지 않아서 좀 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평가 저희들 대비에 있을 때에 조금 더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매수 부분이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나쁜 종목도 아니고 녹자 셀이 가지고 있는 연구 실적은 조금 저 증권사 애널들이 있어서는 아주 신뢰가 높습니다. 기술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사실은 기간하고 연기금이 잘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만약 투심이 진짜 좋고 바이오 쪽에 조금 이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들어갈 건데,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는 평단가 계산해 보면은 지금 들어가 보면은 조금 뺐을 때 좀 물릴 확률이 있어서 약간 43,000원이나 42,000원대까지 내려갈 때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 또 하나 지금이 아니더라도 7월이나 8월 정도에 투심이 살아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큰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고 수소차 종목도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뭐 적정 금액이 지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게 그나마 뭐 대장주로 좀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차트 괜찮고 수급 괜찮은 것들이 보면 기관들도 좀 잘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쪽은 일진 다이아 쪽입니다. 일진 다이아가 아직은 조금 있는데 좀 더 빠지거나 뭐 되면 들어갈 마음이 좀 있고, 먼저 뭐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뭐 계획을 갖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5G 관련돼 가지고는 적정적으로 좀 튀어나오거나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면 한 개 정도 정도는 좀 더 가지고 가고 싶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전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쪽, 그쪽 관련돼 가지고 조금 종목들이 뭐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눌림목이 있으면 괜찮은 종목으로 해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올해에 종목들은 다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미국 쪽 관련돼서 무역 분쟁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좀 괜찮은 유통주도 좀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의 필라코리아가 제가 이제 쭉 보시면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보십시오. 그냥 나중에 뭐 이거 본다고 해서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쭉 가지고 가다가 5월 7일 날 저희들은 다 뺐습니다.
안 좋습니다라고 이제 뺐는데 그 금액이 뭐 81,000원대였고 지금 현재 78,000원대로 쭉 계속 빠졌죠. 그래서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쁜 정보가 아닙니다. 뭐 더 빠지면 더 좋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주 관련되는 것도 한번 다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저희가 뭐 3월 초부터 가서 괜찮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웹캡시나 뭐 이런 종목도 다시 한번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수급과 어떤 상한들이 잘 맞으면 그 전에 빠졌던 종목들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괜찮은 종목들은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중단기로 맞춰서 종목들을 편성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뭐 농사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상당한 수익이 안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 거지만,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NDD가 크지 않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의 가정이고, 그 다음에 크나큰 시장에 뭐 대외 이슈나 이런 부분이 크게 없을 때에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에클론도 보면은 오늘 5% 정도 더 빠졌어요. 그래서 에클론은 저희가 차트를 보시면 5월 3일, 5월 7일, 5월 7일이 최고점이네요. 저희가 빠졌을 때 최고점입니다, 사실은. 5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빠졌죠. 그때가 6만원대였는데 쭉 하고 이제 빠지고 지금 현재 59,900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잘 빠졌고, 여기서 조금 더 뭐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뭐 2주 정도가 더 걸릴지 3주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투신 쪽이 뱉는 그 조금 나름대로의 소화 물량이 다 해소가 되고 나름대로 뭐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으로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평단가에 비해서 한 7, 8%는 좀 나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쭉 더 빠지면 48,000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은 아래에서 잡는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종목들 보는 거 이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뭘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까지 다 구성을 하고, 거기에 전체적인 이제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 뭐 한 20-30%는 전체적으로는 다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겁니다. 물론 목표는 50% 이상입니다. 뭐 그렇게 했었고, 왜냐면은 제가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사실은 셀리버리 80% 가고 뭐 웹캐시 40-50% 가고 뭐 많이 나왔었죠. 뭐 그런 것들 다 하고 나면은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에 40에서 50% 수익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5월 7일날 전 종목 매도하면서 그 돈으로 뭘 하라고 그랬죠? 코덱스 200 인버스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에 들어가서도 그것만 해도 10몇 %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뭐 단타 뭐 이런 것들은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 뭐 상한가 같던 거라 신일사업 뭐 10몇 %, 20몇 % 먹은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전에 좀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말기 시장까지 다 얘기했고, 이번 주말에 여러 가지 이제 지표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지금 재무장관들 회의하는 결과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이제 고용지표, 캐나다 뭐 고용 데이터 발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6월에 확정하느냐, 7월에 하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원유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다시 얘기가 되는데, 원유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재고나 아니면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추공 쪽도 발표가 좀 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조금 월요일 날 조금 되면 뭐 무역 분쟁의 장기화 여부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부분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영향에 의해서 미국 증시는 반등이 되느냐, 하락되느냐,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투자의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투자가 바뀔 건지가 방향이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그렇고 저희 종목들은 그게 뭐 상관없이 원래는 들어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5G를 한 종목 택했던 거고 바이오 종목은 그렇게 간 거죠. 실적이 상관없는 종목들도 일단 유지하면서 어려운 시장 헤쳐보자 라고 했던 거고 그 전략은 지금까지는 유효합니다. 두 종목 다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아무튼 6월에는 조금 더 좋은 시장에서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도 내일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잘 만들어서 내일 또 경기도 광주에서 시합이 있는데 조금 제가 그래도 운동을 좀 해서 준비 잘해서 조금 좋은 결과로 월요일 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